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2년도 3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트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제 3월이라고 하면 1월하고는 좀 느낌이 또 다르죠. 자, 1월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3월은 또 한 학기가 또 시작되고 또 계절도 또 봄이라고 하는 또 계절이 또 시작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또 프레시합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또 기분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햇살도 좀 따뜻하고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자, 3월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예상문제 프리트강 1강에서 5강까지 5강 진행합니다. 그래서 Part 5의 40문제와 Part 6의 12문제 해서 총 52문항 다뤄드릴 것이고요. 여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 2, 3개월 전에 제가 꼼지락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꼼꼼하게 지자는 알지자, 락자는 즐거울 락자 해서 자, 꼼꼼하게 알아가는 즐거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휘는 이제 뭐 비슷한 유사어휘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라든가 사용되는 단어의 쓰임새까지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어법이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그 우리말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잘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용어를 그 어법이나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용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잘 모르면 자,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거나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 버거우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으시면 이 강좌 여러분들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만약에 이 강좌가 너무 무겁거나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자, 이 강좌 이외에도 이건 문제풀이 강좌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 말고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많은 강의들이 EBS랑 안에 있습니다. 자, 공교육의 자존심으로서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작품의 퀄리티까지 양질의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강좌나 혹은 그 김태우 선생님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강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강의를 잘 취사 선택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또한 뭐 EBS의 그 간판이자 또 자랑이죠. 자, 이게 토목달 있죠. 자, 토익 목표를 달성 코र्스. 단기간에 점수를 원하시거나 혹은 하시는 학생들은 50% 현금으로 환급되는 코र्스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여태까지 뭐 굉장히 많이 좀 아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가 되셨으면요. 자, 1강부터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리를 옮겨서 자, 10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구성이 일단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제죠.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품사 문제 혹은 어형 문제라고 하죠. 어떤 어형과 품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가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앞단어와 뒷단어만 봐도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잘 맞추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순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structure라고 하죠. 영어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품사가 똑같다라고 하면 의미를 확인하세요. A, B, C, D의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입니다. 품사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예요. 근데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무슨 유형이죠? 자, 그러면 문법 유형입니다. 자, 문법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떠한 동사가 나왔는지 관계사가 나왔는지 등등등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는 아이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법 문제는 일단 어법 문제다까지만 가시고 자, 그 어법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는 이미 서두의 오프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렸으니까 먼저 문제를 볼 때 항상 덤비지 마세요. 자, 문제부터 막 읽고 막 이렇게 덤비다가 딱 봤더니 그냥 형용사가 답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문제 읽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의 차원에서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시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합니다, 자주 반복됩니다 라고 하는 발언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과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하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이제 하루에 5강을 이제 다 풀어보시는, 다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푸는 거는 이제 시간을 딱 재놓고 푸셔야 돼요. 지금 5, 6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5분, 조금 많이 걸리면 한 27, 8분 안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하루에 1강 정도씩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5강을 다 보시는 것은 또 효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잔소리였고, 잘 기억을 하시면서 꼼지락 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공황 상태로 빠지셨나요? 선택지를 보니까 4개 다 동사는 아니죠. D번이 이제 동사가 아니잖아요. ing 동사가 아니다. 자, 그럼 문장에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동사 자리죠. 자, 속어법을 이용하시면 먼저 지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품사가 다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뜻은 어떻죠? 똑같습니다. 뜻이 같으면 뭐? 어법 문제입니다. 동사의 어법 문제는 뭐죠? 3가지가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 태, 시제 3개가 모두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 맞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랑 이제 소통을 하시려면 점수대가 너무 낮거나 혹은 영어 지식이 너무 없으신 학생들은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금 더 기초를 좀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봤을 때 효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조언을 드립니다. 자, 강의가 사실은 뭐 제 욕심 같아서야 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익커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리딩은 그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좀 맞추어서 어느 정도 문법 용어를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이제 효율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전달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수태 시제가 다 맞는 걸 골라라. 숫자는 바로 주어의 숫자를 반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수의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is는 단수주어를 받을 수 있고요. 과거 동사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had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는 사실 논점이 아닙니다. 태는 어떻습니까? 능동, 수동태를 따지는 것인데 셋 다 능동이잖아요. BPP를 빼곤 다 능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ABC가 다 능동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점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논점 확보 전까지는 도대체 뭘 보려는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논점 확보가 딱 되면 이제 시제라고 하는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시제를 불러오는 단서가 되는 그런 어구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누굽니까? 바로 next Monday가 되겠죠. 다음 주에 뭐뭐 한다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데 미래가 있어야 말이죠. 자, 그러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제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자, 바로 현재 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로 선택합니다.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도착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B 플러스 ing는 현재를 관통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종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대신 씁니다.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며칠이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냥 미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저는 B 플러스 ing를 한 달 후의 미래에다가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미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사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냥 미래를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미래는 윤미래 씨죠. 자, 하겠습니다. Professional Stylist인데요. 자,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 사람 이름 나와 있네요. 이분이 어떻습니까? 오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근데 목적이 나오네요. 뭘 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Consultation, 상담을 위해서 오실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여러분들 10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겠고요. 자, 102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문제는 1.5문항. 자, 매 회마다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인칭대명사는 뭐예요? 품사를 가리는데 조금 더 복잡할 뿐이에요. 자, 명사 자리에서 주어 자리면 he를 쓰고, 자, 목적어 자리에는 him을 쓰잖아요.
우리가 desk라고 하는 명사를 생각해 보면 주어 목적어 자리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 자격은 주격,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자리부터 한번 좀 따져보시는데, 이제 for가 전치사니까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겠죠. 그 명사가 누구야? 바로 여기 명사 나와 있잖아요. marketing techniqu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앞에 형용사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근본적으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his냐 himself냐 이제 문제가 남는데요. 자, 이 자리는 이제 형용사 앞자리니까 우리가 차고하면 부사 자리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imself라고 하는 아이는 물론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자, 그 Jane saw herself on TV처럼 제인이 그녀 자신을 TV에서 봤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Jane saw her on TV라고 하면 제인이 그 여자를 TV에서 봤대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her는 제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인데 자,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일단 얘도 뭐예요? 명사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목적어 자격입니다. 이 녀석도. 그런데 이런 용법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자, self의 두 번째 용법은 뭐죠? 자,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self가 부사 자리에 들어갈 때는 사실 무슨 용법으로 들어가요? 강조적 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뒤에 있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용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자, A가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she라고 해봅시다. She did it. 이렇게 쓰고 여기에 herself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했어요. 그것을 그녀 스스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거지. 자, 형용사 수식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D도 제거하고 나시면 결국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B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B번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가끔 던지는 질문은 다음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이제 형용사가 나와서 his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 소유의 techniques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쌤, 여기 지금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앞에 형용사가 또 나와도 되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요, 수식어구는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의상 예를 들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는 당연히 부사가 오겠죠 라고 얘기하지만요. 자, 이 형용사는, 이 부사는 어떻게 되죠? 옵션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만이죠. 자, 그리고 이 단위는 앞에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앞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사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용사, 명사의 시스템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have 3 new cars.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동차 3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cars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두 번 붙었네요. 자, 신차예요? 오래된 차예요? 신차입니다. 자, 몇 대예요? 3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이거 예문입니다. 실제로 3대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집에는 자전거까지 합치고 또 뭘 합쳐야 3대가 되려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anyway. 그래서 결국은 형용사 2개 연속으로 오는 거 가능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his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관사 아시죠? 자, 관사는 더가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데 뭘 설명해? 이 명사가 정해진 놈인지 안 정해진 놈인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A book 이렇게 얘기하면 정해지지 않은 어떤 책 한 권이고요. The book이라고 하면 자, 뒤에 있는 책이 정해진 바로 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나 더의 기능을 대신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I like this book 이라고 얘기하면 자, this book 지정이에요, 미지정이에요? 이거 지정입니다. 이 책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this가 나오게 되면 더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셨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 his도 뭐다? 한정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관사와 기능이 같습니다. 관사처럼. 자, 그런데 이거는 정관사와 가까워요? 부정관사와 가까워요? 정관사에 가깝죠. 그 사람의 테크닉이니까 그 사람 소유의 테크닉이니까 지정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그러면 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과 또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 설명 다 돼요. 형용사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자, 앞쪽의 형용사는 특히 그 형용사 중에서도 뭐다? 자, 관사랑 기능이 같은 한정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면 자, 이런 거 어때요? 이게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자, 한정사는요, 따로 있어요? 아니요. 한정사도 품사를 따지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중에 일부들이 지정과 미지정을 나타내는 한정사고요. 관사도 뭐예요? 관사도 한정사에 속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사실을 아시면 뭐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a tall boy가 가능하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He's a tall boy라고 하면 관사, 형용사, 명사. 똑같이 관사, 형용사, 명사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달부터는 만약에 인칭대명사에서 자, 이런 시츄에이션이 만약에 또 등장하게 되면 저는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자, 한정사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 뭐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B번으로 정하시고요. 자,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이스가 잘 알려져 있대요. 뭐 때문에? 자, 바로 그 사람의 혁신적인 마케팅 테크닉스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치사 for에 또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변형 가능성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be known이라고 했을 때 알려진 것이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to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 알려져 있어요? 라고 하면 자, as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알려져 있느냐? 이유일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여기에 빈칸을 주고 as도 주고 to도 주고 for도 주게 되면 이하의 내용이 뭐냐? 이 마케팅 테크닉스가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냐, 자격이냐, 사람이냐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것이 여태까지 토익에서 한 3, 4년 동안 출제됐던 아이템의 전체예요. 이것 이외에는 102번 안에서는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시죠. 103번. 자, 보시면 on부터 at까지 자, 품사는 동일하죠. 자, 뜻이 다르죠. 자, 그럼 무슨 문제? 자, 바로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 한 3문항 정도 자, 매 회마다 출제가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낮네요. 초반부에 있어서 그런지.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conference call. 동사 is. 그러면 뒤에는 뭐? 요렇게. 자, 요거 해석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regar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regard에 붙은 ing일 수도 있지만 자, 독립적으로 자, 사용되는 전치사일 수도 있어요. 그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토익 시험들 치러보신 학생들이면 알죠. 자,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컨퍼런스 콜이? 컨퍼런스 콜은 전화회의가 되겠습니다. 3인 이상이 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전화를 우리가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고 전화회의라고 번역해요. 자, 전화회의가 어떤 전화회의야? 자, 바로 New Portfolio Management System.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묶으면 되니까. 요것과 관련된 전화통화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해석이 깔끔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넘어가시죠. 좀 이따 포트폴리오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셋됐다, 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로 정해졌습니까? 1시로 정해졌는데 언제야? 바로 Tuesday에. 자, 물론 뭐 Tuesday까지라고 하면 until도 좋고 Tuesday 이후에라 그러면 after도 좋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시점을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일과 연결되는 단순 시점은 뭡니까? 바로 on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정답은 A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On my birthday, on Saturday, on Friday. 날짜나 요일은 단순 시점을 표시할 때 on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정답 정했고요. 자, 그럼 오답으로 조심해야 될 라인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at도 마찬가지로 단순 시점에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at은 언제 써요? 짧은 시간과 함께 결합됩니다. 예를 들어서 at 7 in the morning.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1 p.m. 같은 경우가 앞쪽에 만약에 몇 시에 라고 이렇게 딱 단순한 시점을 표시할 때는 자, 이거는 언제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for가 왔지만 단순 시점을 표시할 때는 at 1 p.m. 이라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면 어떻게 쓰죠? at present 이런 표현도 중요하고요. at the beginning of, at the end of. 자, 그래서 언제 시작 시점에 끝날 지점에 라고 할 때 at을 사용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표현도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는 특정한 요일과 날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in이 있습니다. in이라고 하는 건 뭐죠? large units of time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간의 단위 중에서 긴 놈은 단순 시점을 나타낼 때 in과 함께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in 2002 이렇게 얘기하면 2002년도에 보통 이제 월 정도에 많이 써요. in August. 그럼 8월 달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전치사 중에서 제일 복잡한 아이가 단순 시점이에요. 다시 한번 단순 시점이 뭐라고요? 그죠? 단순 시점은 언제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단순하지 않은 시점은 언제예요? 이후에, 이전에까지 이런 게 단순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자, 그런 시점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러니까 비단순 시점이에요. 단순하지 않은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이렇게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after는요, after 1 p.m., after Tuesday, after 2002 이거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른 전치사들은 구분 없고 단순 시점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좀 Tuesday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 대한 해설 끝났고요. 어구 정리 2개만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원래 서류 가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집이라고 하죠. 자, 대신에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자, 포트폴리오가 뭐죠? 자, 바로 투자 목록이에요. 자, 채권에다가 몇 %, 주식에다 몇 %, 뭐에다 몇 %, 이렇게 분산 투자 목록을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지요. 자,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새겨듣고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경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set이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 뜻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둘 다 노타의 뜻이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setting the table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다, 뭔가를 갖다 세우다. 그죠? 자, setting up the tent 이렇게 해서 set up으로도 많이 써요. 세 번째가 정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하다의 뜻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conference call이 이 회의가 자, 언제로 정해진 거야? for year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회의가 주제가 바로 뭐예요? 자, 새로운 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자산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목록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하면 너무 전문적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컨퍼런스 콜이 언제로 정해졌다의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3번 마무리하죠.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고 자,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 이 정도 짧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번에다 답을 쓰고 맞추셨으면 잘하셨는데 자, 문제는 맞추어서 잘하긴 했지만 불안한 구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불안한 구석이 뭘까요? 바로 near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동의력이에요. 자, 사실 곁가지로 더 덧붙이자면 전치사도 써요. near the bank. 그러면 은행 근처에서 이런 얘기예요. 동사로도 씁니다. ing 보면 아시잖아요. 맞죠? 이거 초사이언 울트라 슈퍼 킹 왕짱 품사예요. 알겠죠? 주의하시는데 문제는 얘도 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떨결에 지금 여기다 써서 맞추긴 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부사가 답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운명적으로 참 보면 슬픈 아이들입니다. near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면 부사가 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되는데 왜 부사가 또 필요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 단어는 뒤에 ly가 붙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fast가 빠르게 둘 다 되거든요. fastly라는 단어 없어요. enough라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둘 다 있지만 enoughly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옵니다. 자, nearly라고 하는 단어는 자, almost의 뜻으로 거의 그런 뜻이죠. 보통 숫자 형용사가 뒤에 잘 따라 나와요. 자, 숫자 형용사가 잘 따라 나온다는 얘기를 또 오해해서 숫자 형용사만 따라 나와요 라고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죠? 듣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학습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부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혹은 거의, 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a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부사절이네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길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쓰면 yesterday도 있지만 내가 어저께 야구장에서 야구 볼 때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어제 야구장에서 내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단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게 뭐야? 둘 다 시점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어제 야구 봤다나, 그죠? 아니, 어제 엄마가 전화했다나, 야구장에서 야구 볼 때 엄마가 전화했다나, 역할이 똑같다는 거예요. 길다라고 했을 때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콜? 오케이. 자, 그럼 a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as가 뜻이 굉장히 다양하죠? 접속사 중에서 유일하게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when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어떻게 했죠? 좌회전했어요. 어디에서? intersection에서. 그러니까 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때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 다른 차의 앞범퍼를 갖다가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때렸다는 얘기는 받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caring은 누구누구를 두렵게 하다 이 뜻이죠. 누굴 두렵게 하면서? 바로 승객들을 두렵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104번 문제는 자, 이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여기도 어구 하나 보고 갑시다.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뜻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빠른 속도로 갑니다.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뭐죠? 뭐뭐 할 때. 2번 뭐죠? 자, 때문에. 자, 이건 because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비교의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자, 그때는 as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보통 as 이런 형식으로 쓰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만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네 번째는 비례에 쓰죠. 비례. 자, 비례.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as you go up higher, 더 높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it will be colder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자, 바로 양태라고 하는데요. 자, 양태는요. 양태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할 때 써요. 비유. 그 새가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점프를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새가 나르는 것처럼 점프하라는 얘기지 실제로 새가 나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는 뭐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대유법도 있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유법이라고 하죠. 마치 뭐뭐신 것처럼 마치 뭐뭐 하듯이 그죠? 자 그래서 처럼 뭐뭐 하듯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들은 뜻이 3가지 이상 있는 접속사가 없어요. as랑 that 2개 빼고는 아무리 뜻이 많아요. 2가지밖에 없어요. 반면에 전치사는 30가지 이상의 뜻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접속사는 지금 as가 제일 중요한 접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포인트 하나 중요한 거 드렸으니까 as에 대해서 그냥 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완벽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0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아주 간단하네요. 자, 5번은 간단하게 할게요. 자, on이 나와 있고, 자, interview process라고 하는 명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형용사가 누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A번에 바로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afte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또 한 단어짜리예요. 지금 시점을 나타냅니다. 바로 누구 수식하죠? 이거 수식하는 거야, 이거. settle down 했는데 언제 했다니? 바로 interview process 다음에 했대요. 자, 그래서 자, extensive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것이죠. 광범위한 인터뷰 과정이 있은 후에 위원회가 결국은 결정했답니다. 자, settle on은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수거 표현입니다. 자, 뭘 결정했어요? extending employment offer to Sandy Bridges라 그랬어요. Sandy Bridges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고용의 제안을 갖다가 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좀 이상하죠? extend 여러분들 보통 보면 기간 따위나 자, 이런 것들을 연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것일 텐데
자, extend라고 하는 단어는 offer의 뜻도 있어요. provide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tend one's thanks to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에게 자, 감사함을 표하다, 감사함을 제공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뒤쪽에 employment offer가 지금 한번 나왔기 때문에 중복을 막기 위해서 지금 extend라는 단어 썼습니다. 자, 요 단어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토익에 등장하는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번 달에 나오게 되면 완전 대박. 자, 여기까지 해서 5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겨우시죠? 5문제 보셨으니까. 자, 화면 좀 바꿉시다. 자, 잠깐 브릿지 좀 깔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자, 5문제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부터 110번까지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까요? 106번 문제는 ABC들을 보니까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뜻들이 다 다르죠. 이건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컴마까지가 이렇게 끊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가래요.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단어는 뭐예요? 무엇과 관련된 정보냐 이겁니다. con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쪽에 regarding 보셨죠? 마찬가지로 ing가 붙었으나 물론 뭐 concern에 ing가 붙어서 쓰일 수도 있지만 독자적인 전치사로 사용돼서 똑같이 about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information이 나오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뭐와 관련된 정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와 관련된 정보예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자,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 되겠죠. 그렇죠? resident는 주민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consumers도 소비자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deposit 같은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고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동사로는 맡겨두다, 명사로는 맡겨놓은 돈을 말하죠. 그래서 예금, 보증금, 거치금 등등등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06번 마무리 짓고요.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ABCD의 선택지가 다 품사가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for가 있고 한정사가 있고 outstanding 너무 많이 쓰죠. 토익에서.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긴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겠군요. outstanding은 뛰어난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문제는 뭐 손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D번이죠. 자, 기본적으로 performing도 동명사인데 왜 안 돼요? 동명사는 같은 명사지만 동사로 붙어 나온 명사예요. 자, 그래서 동사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필요하다면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것이고 아니면 수식을 하더라도 부사가 하지 지금처럼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늑대에다가 양해탈을 싹 씌워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겉보기에는 양 같지만 고기 먹어요. 겉보기에는 명사처럼 생겼지만 고기 먹습니다. 됐습니까? 동사 구조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요. 모르시는 학생들은.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정하고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끊겼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앞쪽에 being이 생략되고 접속사도 생략된 거죠? 왜? 갑자기 ed가 부사 자리에 나오면 안 되잖아. ed라고 하는 거는 분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야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속된 구문이에요.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를 ing로 바꿨는데 그 ing가 바로 앞에 뭐예요? being이에요. being pp일 경우에는 생략되죠. 자, 좀 어려운 얘기로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시키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은 뭐에 대해서? 자, 뛰어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Sarah가 받았다. 뭐를? 자, 상 받았어요. 어떤 상입니까? Employee of the Month today가 되겠습니다. 자, Employee of the Month는 뭐 이달의 직원이 되겠죠. 이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10번 여기까지 합시다. 됐나요? 8번. ABCD의 선택지입니다. 자, 이건 4개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뜻이 서로 달라요. 이미 강조했던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미 강조를 드렸고요.
나머지 4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questions가 질문이 답변이 안 될 거랍니다. presentation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죠. 기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presentation을 하는 동안에는 답변이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에 as는 뭐예요? 이미 한번 봤으니까 이건 이유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건데 어떤 기회? 바로 ask them at the conclusion. 자, 결말 부분에 뭐죠? 자, 그들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죠? 답변 안 된다는 거죠. 언제? presentation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됐죠? 오케이. 109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의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t과 자, 그 다음에 뭐뭐뭐 사이에 들어와 있어. 그럼 여기는 일단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와야겠구만. 맞죠? 자, 형용사가 들어와야겠구만. 그죠? 그러면 ABCD 중에 형용사 아닌 놈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됐죠? 자, who는 형용사가 될 때 뭐가 되죠? whose bag, whose car, 그죠? whose house, 그죠? 예, 뭐 누구누구의라고 하면 형용사는 whose로 가야 되기 때문에 who는 안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문법이고 뭐고 따지도 않고 품사 먼저 확인하시고 지우는 거잖아요. 자, when은 어떻습니까? when 부사예요, 여러분들.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2개 지우고 나면 which냐, what이냐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요.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할까 말까 했는데 when이 왜 부사야? 또 이런 학생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보시면서. 그러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문장을. 자, 예를 들면 She met A. 자, 예를 들어서 언제입니다. at 몇 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의문사로 만들면 뭐라고 만들어요? 자, when. 이해되셨죠? 앞에다가 I don't know 붙여보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When she met A. 알겠죠? 그녀가 A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when이라고 하는 아이는 뒤에 나오는 요 명사가 아니라 at까지를 포함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체를 when으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은 부사다. 알겠죠? 자, 부사 중에서도 무슨 부사? 바로 의문 부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로직 자체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뭘 보고 부사죠? 그럼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2개 지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wish냐, what이냐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앞쪽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게 되면 what은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what은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특수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손쉽게 우리는 정답을 A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를 쓰면, 그죠? 예. 접속사 겸 대명사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는 뒤에 time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관계형용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관계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화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얼마든지 답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패널은 여러분 토론단이죠. conve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이답니다. reconvene은 다시 모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데 자, 그 다음 주라고 하는 시간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시간 2가 아니라 at이니까 다음 주라고 하는 그 시점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 뭐예요? 자,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Take a vote. 실시하답니다. 오는 해석이 안 되면 뭘로 해보라 그랬죠? about를 해보세요. 뭐와 관련해서? proposed measure. 자, measure, 별표. 자, 동사로는 측정하다, 명사로는 수단, 조치의 뜻입니다. 그 제한된 수단, 조치에 대해서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패널들이 다시 모여서 자, 그 시점에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next week의 시점에 라고 하는 뜻.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109번도 끝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110번. 자, 부사놀이입니다. ABCD가 모두가 다 부사고 뜻이 달라요. 여러분들 뜻을 모르는 건 없겠죠. variably라고 하면
뭐 가변적으로 다양하게라는 뜻이죠. 그거 빼고 뭐 없네요. 봅시다. Traffic Director. 교통 경찰입니다. 자, 교통 순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션 됐어요. 모션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 드라이버를 위해서. 뭐 하라고? 스탑하라고. 스탑하라고 모션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티켓 받았어요. 딱지 끊겼다는 얘기죠. 트래픽 티켓은 우리말로 딱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모션을 했을까요? 매우 했어요? 자, 명확하게 모션을 했겠죠. 손표시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0번도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구조와 문법과 어휘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일부라도 향상이 있길 바라고, 자, 몰랐던 부분들은 차곡차곡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적이 계속되면 나중에 폭발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 배분보다도 자, 지식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1강 강의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